네, 조금 물어보시는 게 좀 많아서 좀 그거를 영상으로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요일에 뭐 메일로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진 않았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잠깐 시간이 나서 요거를 털어보겠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니까요. 자, 일단은 읽으면서 조금씩 출력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대를 가는 것이 초대졸 학점과 자격증 스펙으로 연봉 높은 대기업 승산직이 가장 큰 이유가 비문이긴 한데 어쨌든 초대졸로 대기업 승산직 가려고 전문대를 간다. 뭐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고 현재 지거국 4년제 행정학과 2년 중퇴 공시 실패 후 5년생 28살 나이로 전문대 입학 예정이시고 1.8 고등학교 3년 개근 상장 몇 개뿐이면은 뭐 나름대로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거든요. 현재 전문행제 했고 동시에 때부터 28살 95년생 늦게 나셨네요. 졸업 나이 31살 발생 대기업 중요한 설정 시간이 많다고 2026년에 요거 관련해서는 댓글을 이미 드렸습니다. 26년이면은 조금 늦어서 안 맞으세요. 전공 선택 참가격 뭐 전기 중 오퍼레이터의 연애 차이가 있는지 나태한가 아니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할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고 사는 겁니다.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뭐 지나간 거를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데 지나간 거 잡고 있어봐야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 제가 감사드리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뭐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 전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메일은 따로 안 와서 그냥 요 정도 내용으로도 제가 줄만 나누면 충분히 그냥 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과 놓고 학과 선택 과정에서 참고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등재를 하신 거고 공시 실패 후 공무원 시험을 2년 정도 준비를 하시다가 합격은 못하셨고 전문대에 이제 내년에 입학하시는 거죠. 대신 1.8 고등학교 3년 기억은 상당한 고등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꽤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산업기사 요건을 이미 충족을 하셨다. 행정학과 출신인데도 뭔가를 준비를 잘 하셨네요. 입학과 동시에 그쵸 그게 제일 빠른 거죠. 졸업과 동시에 졸업과 동시라고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요. 뭐 산업기사를 어쨌든 1년에 4개를 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죠. 남들 열심히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계속 1학년 때부터 한 개 따시고 나서부터 계속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 되겠죠. 그때부터는 계속 지원을 하셔야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 지원은 다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체크하고 대기업을 못 가도 중견기업도 괜찮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충분한 그런 생각.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늦어요. 이걸 생각하시면 늦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화공, 정기중, 오퍼레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차가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다 말씀드렸고 또 똑같은 거 영화랑 전과 고민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위에서 여기는 말씀드린 거 외로 추가로 더 제가 뭐 이야기할 건 없는 거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늦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29살에 9살에 뭐 한국 나이 그 옛날 한국 나이잖아요. 사는 나이 그러면 만으로는 뭐 27세 28세 입학하면 이럴 때 하고 필기시험 2월에 치고 실기 3월에 발표가 6월 말에 8, 9월에 2회차 발표 1월 그다음에 6월에 1회차 합격 자격증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8, 9월에 11월 3회차 2월 4회차 합격 이러면 벌써 29살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진 게 일단은 기능사도 없을 거고 이제 산업기사 준비를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니까 이게 제일 자격증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개를 따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쭉 적을게요. 3월에도 똑같겠죠? 비슷하겠죠? 이러면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취업이 안 된다 하면은 최대 8개를 기사 산업기사 기사는 조건이 아마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산업기사로 한정을 해서 8개까지 할 수 있다고 치면 자 근데 그랬죠? 올해 5월쯤에 이제 상반기가 지원이 있을 거고 이거는 못할 확률이 크잖아요. 일단 자격증 하나가 없는 상태고 뭐 필기 합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정이라고 적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6월에 기말고 지금 시험 1월에 좀 많이 걱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조언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답을 드려도 좀 잘 알아듣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조금 더 친절해지기로 했습니다. 필기시험이 3월에 발고 하고 합격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하시고 4월엔 중간고사 있고 실기가 말에서 4월에서 6월 이게 겹치거든요. 중간고사 기간하고 이제 필기가 6월 말에 되면 이거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이 시험을 있고 겹쳐요. 그래서 조금 되게 빡빡한 일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기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사람들은 되게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그나마 낫죠. 방학 없으니까. 그래서 최종학교 발표하고 3월 4가 접수도 이제 강점하고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3회차 그 7월에 2회차 실기시험 봐야 되고 3회차 필기시험 봐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9월 10월 이제 중간고사 있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살인적인 일정인 물론 자격증 시계 따면 시계 딸 수도 있거든요. 그 학교 방법 병행하는 것도 그렇게 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신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연 뭐 못하실 거다 졸업하는 게 아니라 되게 힘들 거라고 그걸 이겨내셔야지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7월 8회차 실기시험 하반기가 더 빡세네요. 9월 10일 12면 말에는 또 이제 기말고 이틀 와가지고 밑에도 똑같을 거니까 굳이 안 적을게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니까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단 이거를 좀 알고 계셔라. 말처럼 내 생각처럼 자격증을 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를 쭉쭉 진행하시되 그 자격증에 매몰되지 말라는 게 집중을 해서 빨리 미리 따놓으면 더 이상 자격증 공부를 안 하시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학점 관리랑 자격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뭘 하셔야 되냐면 또 하실 게 고교 출결이랑 성적은 완벽하시니까 지금 3대 스펙이 완료됐잖아요. 그러면은 서류 전형 스펙상으로는 활동이라든지 이제 감수상 그다음에 과학 이런 거를 이제 이 사이에 또 하셔야 되니까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앞에 거를 먼저 하시고 이제 남는 시간에 밑에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같이 준비를 하라는 게 봉사활동을 뭐 학교 수업에 남패스로 넣는 것도 있을 것이고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공을 참여해서 가끔 조금씩이라도 넣는 것 그다음에
각종 대회 공모전이 있으면은 가리지 말고 참가를 해서 돈 이걸 하면서 하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여유가 되면 다 하세요. 이걸 다 되고 나서 4개를 다 따라하는 말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 다 충족이 됐으면 솔직히 저는 한 2개 3개만 있어도 상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여기서 안 됐어요. 그럼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이걸 다시 공부하면서 근데 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정신없죠. 그 상태에서 2회차 필기 시험도 봐야 돼요. 중간고사랑 또 물리고 기말고사 맞물리면서 그래서 이거랑 그럼 이거 실패했으면 이걸 또 공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공부를 해서 잘 붙었어요. 2회차 붙었으면은 2회차 실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2회차 실기 시험이랑 3회차 단과만 할 거잖아요. 다 비슷한 걸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위주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필기 시험 준비해야 돼. 근데 다행히 이걸 해서 이게 됐으면은 다행이죠. 근데 이게 만약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2회차 봤던 과목에 실기 시험 남아있죠. 3회차도 실기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를 자 3회차 실기 볼 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2회차 실기 합격 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맞물려요. 그럼 양쪽 다 준비 못해서 다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변수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지원을 하세요. 한 개로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표가 대기업만 목표가 아니라 중견까지도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계속 공고가 나오는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고가 나온 걸 통해서 적성, 다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기적으로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삐걱거릴 때마다 나는 이미 이제 나이의 분류 한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이거를 내가 서류를 좀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다른 걸로 내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거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경험 자체도 사실은 스펙이 될 수 있는데 그 스토리로 만들려면은 결국 나는 면접장까지 가야 되니까 이걸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안 가본 사람들도 전문대를 가서 대기업 생산직 취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진짜 뛰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거저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 준비가 됐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30살 때까지는 안 끌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항상 나는 내년에 하면 되지. 지금 그러다가 지금 30살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단 26년에 취업해야 하실 생각을 하시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공고 나온 대로 바로바로 지원을 하세요. 뭐 떨어졌는데 한번 서류에 떨어졌다고 필터링이 된다. 그딴 거 없습니다. 그 스펙을 올려가지고 오면은 서류는 또 뚫리는 거예요. 헛소리들을 많이 해가지고 학원과 정기중 오퍼레이터 인원이 차이가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원과 정기중 오퍼레이터 인원이 차이가 있는지 오퍼레이터 인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퍼레이터 인원 자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전원이거든요. 운전은 공정 프로세스 저게 채용 인원을 당연히 회사마다 다른데 소유화 면은 당연히 과가 인원을 제일 많이 뽑을 거고 이거는 전공용 관련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혹은 전자회사면 전기 전차 이거는 요즘엔 전기도 많이 뽑으니까 전기 이거는 전차 전공 이게 좀 제철 재료 쪽을 많이 뽑긴 한데 일단 전기 기계 화공 이건 어떤 걸 해도 어느 회사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회사를 갈지 뭐 당연히 붙는 데를 가야죠. 가는데 그 중에서 고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선호도와 내가 그 선호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지 나는 이쪽 계열이 아니면 대기업 중견기업을 떠나서 대기업을 가든 중견기업을 가든 나는 이쪽으로 무조건 가겠다라는 게 정해지시면은 조금 뒤에를 이제 고르기가 쉽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으면은 이거는 밑에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거에 더 한정을 해서 얘기하면은 정유석유화학 회사는 학원과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운 위주로 하니까요. 그러면은 전자는 딱히 그렇죠. 여기도 메인터넌스가 따로 있으니까 반도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기전자가 제일 많겠네요. 심지어 메인터넌스도 기계 아니면 요거 테니까 이거 많을 거고 그리고 전기나 기계는 원래 메인터넌스니까 화공은 메인터넌스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비부서나 공무부서 이런 쪽이 아닙니다. 혹은 있어요. 이제 검사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화공에서 공고 생각하시면 되고 검사를 가겠다 하면은 화공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쪽으로 가면 근데 이거는 약간 단순 조립 쪽이니까 조금 더 다르거든요. 이거면은 이거 화공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 느낌이라서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제 뭐 정비부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혼용해서 쓰시는 거 설비 보전 이런 거 라면 이런 걸 내가 더 하고 싶다라면은 이거는 이거면은 화공은 제외를 하시고 전기 기계 쪽이니까 본인은 이제 전기를 고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한다고 요거를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아까는 이 관점에서는 이제 관련 회사에 대한 내 얼마나 열정이 충만하냐 요걸로 가는 거고 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또 먼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좀 더 폭넓게 정유석유화학 회사만 갈 건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쪽이 좋으니까 어차피 전기랑 화공만 기계는 고려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낫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하기 싫다. 좀 장치 산업의 연속적인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프로세스에서 단순 조립 말고 끊김없는 그런 운전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화공 쪽이 맞고 그런 느낌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공 영상을 길게 찍었거든요. 그걸 좀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따로 메일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더 알아야 될 게 있거나 하면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좀 많이 사연이 이걸로 답이 안 돼서 도저히 의문점이 생긴다 하는 게 많이 길어진다면 메일로 답을 주시면은 또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공개되니까 혹여나 공개하지 않고 싶은 게 있다 하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는 표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